설정에서 주사율은 1000Hz로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확실히 유선 연결이라 그런지 딜레이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요즘 태블릿을 구입하면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터치로 게임을 할 때 입력이 정확하지 않거나 화면을 가리게 되어 몰입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형 게임패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소개할 아리스노버 익스펜더 게임패드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거치하는 방식의 게임패드로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용엔 UM17과 태블릿용엔 UM27이 있죠. 제가 리뷰할 제품은 태블릿용엔 UM27 게임패드입니다. 155mm에서 270mm 크기의 태블릿까지 거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발로 나온 만큼 AS도 가능하고 배송도 빠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UM27 기준으로 약 59,000원입니다. 제품 언박싱을 해볼게요. 구성품은 본품하고 매뉴얼 정도가 있습니다. 심플하죠? 본체는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 조합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틱이죠. 이 제품은 홀 센서 스틱을 사용해 내구성이 좋고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오래 사용하면 마모되거나 쏠리는 일반 조이스틱과는 차별화된 점이죠. 겉면에는 스틱 2개가 배치되어 있고 십자키와 버튼은 물론 기능키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트리거 버튼을 포함한 버튼이 4개가 있고요. 후면부에도 매핑이 가능한 키가 2개가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유선 연결 방식이고요. 패스스루도 지원하죠. 이쪽으로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을 가로로 거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태블릿에 연결하는 C타입 포트는 약간의 신축성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어느 정도 움직여지는 모습이죠. 그만큼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결합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무게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무게는 약 227g 정도가 나가고요.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게임용 태블릿으로 많이 구입하는 Y702세대를 거치하고 무게를 재볼게요. Y702세대를 거치하고 무게를 재봐도 약 580g대로 무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이전에 아리스노브의 GA 플러스도 같이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치 가능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익스펜더 쪽이 좀 더 큰 사이즈의 태블릿 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치할 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긴 합니다. 이게 제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느렸다 줄였다 할 때 약간 걸리는 소음 같은 게 좀 나긴 해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GA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이 잘 늘어나고 줄여지는데 말이죠. 무선과 유선의 차이도 있고 가격 차이도 좀 있긴 하지만요. 확실히 무선인 GA 플러스보다는 배터리가 없는 유선만 사용할 수 있는 익스펜더 쪽이 더 가볍긴 합니다. 들어보기만 해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쪽이 압도적으로 가볍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더 큰데 말이죠. 배터리와 자이로 센서 같은 게 없어서 그런지 더 가볍긴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유선이고 오른쪽에만 포트가 있어서 닌텐도 스위치 같은 기기는 거치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트가 오른쪽에 없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세로로 거치해서 쓸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유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다양한 기기를 거치해서 쓰려면 GA 플러스 쪽이 훨씬 낫죠. 만약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기기를 거치해서 쓰려고 하면 GA 플러스 쪽이 낫습니다. 무선이기도 하고요. 자이로 센서도 있어서 조작하기가 더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태블릿을 연결해 볼게요. Y702세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노란색 불빛이 켜지는 게 보이죠? 앱 연동이 가능한데요. 패키지에도 적혀 있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해서 앱을 다운로드로 설치해도 되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직접 검색해서 설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치를 하면 문어게임 도우미 글로벌이라는 앱으로 표시가 됩니다. 검색할 때는 무이게이밍으로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앱을 열어보면 이렇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장치 추가를 누르면 익스펜더 조이스틱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장치 추가가 되는 모습입니다. 키 설정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이스틱 관련한 설정도 가능하고 데드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트리거 버튼도 2가지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요. 빠른 트리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살짝만 누르면 온, 오프로만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정은 누르는 감도에 따라서 트리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게임 종류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왼쪽, 오른쪽 트리거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진동도 지원을 합니다. 진동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자이로 센서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는 게임을 한다면 사용하기 어렵겠죠. 설정을 이렇게 주사율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사율을 1000Hz로 바꿔놓으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만큼 배터리는 더 먹겠지만요. 이렇게 주사율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기본 트리거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트리거 버튼을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전용 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이스틱의 활용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용 앱이 있는 게 좋죠. 하지만 번역 상태는 좀 아쉽긴 합니다. 문어게임 도우미 글로벌은 좀... 그다음에 또 여기서 헷갈리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방금 같은 세팅 화면으로 들어가려면 뭘 눌러야 되는지 좀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모기게임 우주정거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다시 켜져요. 번역 상태는 여러모로 좀 아쉽긴 하죠. 최대 거치 가능 태블릿 크기는 270mm죠.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Y700 2세대 같은 8인치 태블릿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10에서 11인치 정도 태블릿은 충분히 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제품은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유선 연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 모드를 지원합니다. 기본 유선 모드로 인식될 때는 익스펜더 패드로 인식이 되는데요. 펑션 키와 터보 키를 누르면 LED 색상이 보라 색상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엑스박스 와이어리스 컨트롤러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기본 익스펜더 패드로 연결했을 때는 LED 색상이 노란색이었는데 블루투스 모드로 연결하니까 LED 색상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유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유는 인식 기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투스 연결 모드로 설정하면 엑스박스 패드로 인식이 되는 거죠. 기본 유선 연결 모드로 사용해도 대부분의 기기와 게임에서 문제가 없지만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블루투스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펑션 키와 A 키를 눌러서 다시 연결을 할게요. 연결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요. 자세한 연결 방법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주사율은 1000Hz로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확실히 유선 연결이라 그런지 딜레이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기능을 하나씩 실행해 볼게요. 터보 기능부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터보 키인데요. 자, 터보 키를 길게 누르고 그럼 빨간색이 표시가 되죠. 터보 키를 설정할 키를 누르게 되면 터보 키가 설정이 됩니다. 터보 키가 설정되면 이렇게 누르고만 있어도 버튼이 나가는 거죠. 게임할 때 계속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누르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터보 키를 설정하면 누르고만 있어도 버튼이 눌리는 거죠. 훨씬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터보 키를 취소하려면 터보 키가 설정된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터보 키를 누르면 터보 상태가 해제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M2와 N1 키를 같이 누르면 모든 키가 초기화 되거든요. 자, 이렇게 초기화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터보 키를 해제하는 걸 기억하는 것보다는 모든 키 설정을 초기화하는 걸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터보 키 설정된 키도 해제가 되는 거죠. 자, 터보 키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죠. 모든 키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꼭 숙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 뒷부분에 매크로 설정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펑션 키하고 뒷부분에 매핑 키 할 거를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 버튼이 깜빡이는데요. 설정한 키를 차례대로 누르면 됩니다. 우선 점프하고 공격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매핑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매핑이 된 상태죠. 뒷부분에 M1 키를 누르면 제가 아까 설정했던 점프에서 공격 키가 설정이 되는 거죠. 여러 키 설정을 매크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초기화할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 M1 키와 M2 키를 같이 눌러서 모든 키를 초기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매핑 키도 풀려있죠. 아까 앱에서 트리거 버튼 조작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트리거 버튼을 온오프 상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누르는 정도에 따라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펑션 키하고 트리거 키를 동시에 누르면 분홍색 LED가 똑 눌리죠. 트리거 방식이 퀵 트리거나 리니어 트리거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앱으로 확인을 해보면 기존엔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감도가 조절되는 트리거 버튼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펑션 키와 트리거 버튼으로 모드를 바꿔놓으면 퀵 트리거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바꾸는 것도 앱에서 바꿀 필요 없이 단축키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펑션 키와 조합으로 웬만한 기능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이스틱이나 트리거 보정을 하는 단축키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단축키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앱을 사용해서 트리거 보정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AB, XY 키 레이아웃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단축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X키를 누르면 공격이 되는데요. 자, 펑션 키와 오른쪽 조이스틱 키를 길게 누르면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는데요. X키를 누르면 공격이 되지 않고 이전에 Y키 버튼으로 인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레이아웃을 바꾼다고 해서 버튼 키를 바꿔 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진동 조절도 가능합니다. 펑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위로 누르면 진동이 세지고요. 아래로 누르면 진동이 약해지고요. 자, 이렇게 진동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키의 진동 버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앱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진동에 보시면 모터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걸 추가를 눌러서
RB 버튼에 제가 설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RB 버튼에 진동 버튼을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쪽에 계속 진동 버튼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PS 같은 게임을 한다고 치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진동이 인식이 되는 거죠. 터보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볼륨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 기능도 지원하고요. 자, 펑션 키를 2번 누르면 스크린샷이 갤러리에 저장됨이라고 뜨죠. 네, 패스스루 기능도 지원합니다. 자, 게임을 하면서 계속 충전을 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충전 포트가 있죠. 무선 제품은 아무래도 편하긴 한데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게임하기가 어려운데요. 유선 제품은 패스스루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버튼음은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한 느낌이 납니다. 누르는 맛이 있고요. 다만 킥스왑 같은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서 교체를 원한다면 분해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GA 플러스는 기계식 스위치가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일반 스위치 느낌인데 버튼 누르는 감은 익스펜더 쪽에서 좋습니다. 기계식 스위치가 아무래도 누르는 감이 더 좋죠. 지금까지 아리스노보 익스펜더 게임패드를 살펴봤습니다. Y700 2세대 같은 태블릿도 가볍게 거치 가능하며 최대 270mm 크기의 기기까지 거치 가능합니다. 홀 센서 스틱을 사용해 내구성이 좋고 오랜 기간 사용해도 마모되지 않습니다. 각종 기능 키들이 있어서 터보나 매핑, 스크린샷 등 다양한 기능을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1000Hz 폴링 레이트라 딜레이가 거의 없고 그립감도 좋아서 조작이 편리합니다. 무선은 지원하지 않고 유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우측에만 단자가 있어서 거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덕분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기기는 거치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최대 270mm 기기까지 거치가 가능해서 Y700 2세대 같은 태블릿은 물론이고 더 큰 사이즈의 태블릿도 거치가 가능합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그립감도 좋고 다양한 기능키가 있어 활용도가 높은 패드입니다. 정발로 나와서 AS도 가능하고 가격대도 나름 합리적이죠. 평소 태블릿을 이용해서 게임을 많이 하고 빠른 반응 속도의 거치형 게임패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